지금부터 2021년 사단법인 디지털 AI 역량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중학교 AI 교육연구회, 고등학교 AI 교육연구에서 공동 주관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멀리 계시지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회 소개 앞서서 사단법인 디지털 AI 역량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육, 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줄여서 KDAI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행사 진행 순서는 먼저 저희 AI 교육 연구회 소개가 있겠고요. 이어서 메타버스에서의 원격 모든 수업 활용에 대해서 우리 최종길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크롬북 사용에 대해서 충암중학교 권순찬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네 번째 크롬북 소개가 있고요. 폐회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114명 계시네요. 우리 그 첫 번째 이벤트 아마 그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상호작용으로. 오늘 크롬북에서 떠나는 메타버스 여행이잖아요. 우리 메타라는 말 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 버스가 어떤 거의 줄임말인지 우리 채팅창에다가 가장 먼저 우리 써주시는 분한테 상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버스가 어떤 말인지. 네. 박은숙 선생님이 유니버스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유니버스. 물론 영어로 쓰셨는데요. 우리 유니버스라고 써주신 선생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박은숙 선생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랑 헤드셋이 있습니다.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인데요. 박은숙 선생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와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퀴즈 한번 바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롬북에서 떠나는 메타버스 여행. 메타버스는 메타는 초월, 상위 단계, 그 이상의, 유니버스는 우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지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우주 밖에 있든 우주 안에 있든 온라인 인터넷만 되면 다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러면 크롬북 할 때 크롬북 있잖아요. 크롬이라는 단어는 스펠링이 무엇인지 한번 최대한 빨리 한번 작성해 주세요. 크롬. 바로 나옵니다. 바로. 준비하셨나요? 김효숙 선생님. 야, 크롬. 네, 크롬. 네. 예, 오늘 크롬북에서 전하는 메타버스. 김효숙 선생님. 어떤 상품을 원하시나요? 헤드셋, 마우스. 저거 또 있나요? 그 외?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창에 있는데 아마 그 화면에 보이는 게 다르면 저희가 헤드셋, 네, 헤드셋입니다. 헤드셋. 수신자 퀵 부담 서비스 75,000원에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택배로 저희가 부담하는 걸 받으실 건가요? 네, 당연히 택배 부담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받으시겠죠. 오늘 선물은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폐회할 때요. 저희가 그 상품을 준비했는데 오늘 참석자 전원입니다. 전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오늘 참석자 전원한테 드릴 겁니다. 지금 상품 못 받으시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연수가 7시 반에 끝나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중학교 AI 교육연구회 회장님이신 우리 권수찬 선생님을 모시고 사업 소개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암중학교 교사 권순찬입니다. 올해 그 중등 AI 교육 교사연구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연구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AI 교사 연구회를
이제 선생님들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작년에는 지금 이제 서울 로봇고로 가신 정윤진 선생님께서 회장으로 운영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제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 연구회는요, 이제 물론 그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AI 수업을 하기 위한 자료 개발 및 수업 나눔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제 마지막 주차에 이제 온오프 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너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모임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계속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제 대성중학교의 전승 선생님께서 총무를 맡고 있고요. 총 회원 수는 23분이 지금 정보 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인공지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어떤 교육 과정도 없었다 보니까 조금 인공지능 수업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올해 초에 그 창의재단에서 이제 만들어서 보급한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수업이라는 교재가 나와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모든 영역이 다 완성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영역별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분과 모임을 해서 자료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만들어지면은 제가 이제 밴드에 따로 공유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추가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요. 지금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영역이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의 비교, 그리고 데이터 다루기, 그리고 인공지능의 원리, 그 중에 이제 규칙 기반의 추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나만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만들기까지. 그래서 총 그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수업을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아직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했냐? 지금 총 4번, 지금 4번의 모임을 했었고요. 현재 한 4번의 모임을 더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했던 활동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기 만든 수업 자료 공유도 하고요. 또 그 주제 외에 또 수업을 하면서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고민 같은 것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혹시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AI 교육 연구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3명의 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요. 아마 173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교육 연구회에서 주관한 걸로는 아마 제일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수했을 때는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최대 100명까지만 이렇게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177명, 500명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회 임원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 김지혜 선생님이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디지털교회 박경원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팀장으로 수고해 계십니다. 그리고 세화고등학교 이교 선생님께서도 그 소규모 모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이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 연구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와 별도로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교과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라는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서울시에 계신 전체 선생님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사학습 과정안을 PPT로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이 PPT를 참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교과서를 보니까 4개 영역에 9개 정도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을 받았더니 인공지능과 사회, 또 인공지능과 에이전트, 또 인식, 탐색과 추론, 학습, 데이터, 기계학습 모델, 인공지능 영향력,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저희 9명의 선생님에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만들어지면 배포를 할 거고요. 이 선생님들이 끝까지 멋진 그런 교사학습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진 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셨던 그 메타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메타버스 수업에서의 활용. 우리 그 현직에 계신 일타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종길 선생님을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모시겠습니다. 짝짝짝 한번 채팅창에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학부에 근무하는 최종길이라고 합니다. 잠깐 저는 오늘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협동 수업이 제 주제인데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잘 아는 선생님들 앞에서 또 이렇게 강사를 쓰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한 십몇 년 전부터 그 협동학습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학생들하고 그 모둠학습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코칭을 하는 협동 수업에 대한 교육청 강사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은 코로나 이후에는 또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구글 클래스룸을 구축하는 그런 강사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3, 40개 학교 정도를 다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전에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선생님 모시고 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가다 보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 중간에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 아래쪽에 질문을 혹시 달아주시면은 추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시간 내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라는 협동 수업의 중요한 내용들은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노트북이나 또는 PC를 활용해서 지금 듣는 분들 중에는 좀 빨리 움직이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바로 접속해서 실제 게더타운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초중고 선생님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낮은 단계부터 그냥 차분하게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의 개념 또는 줌하고 메타버스, 즉 게더타운의 약간 차이점, 그리고 게더타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제 뒤쪽에 저희가 수업했던 장면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활동했던 그런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시간이 가능하다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실제 게더타운에 접속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까지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퀴즈로 나왔다시피 메타버스의 개념에서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가상 추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말이 등장한 지가 오래 되긴 했지만 실제 저희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이 말을 더 아직 모르는 경우도 많이 저는 봤어요. 그래서 좀 뒤에 보면은 설문도 보면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인터넷이란 공간하고는 좀 다르게, 인터넷이란 공간은 자료를 찾고 영상을 보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 쇼핑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이 메타버스의 개념에서 이 공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옮겨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에서는 하반기에 클라우드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중에서 이런 메타버스 기반으로 인재들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난달에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 변신의 속도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또 팬데믹의 그 변화하는 채용 문화가 메타버스가 대세가 됐다. 그러니까 실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거를 강의하자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채용을 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발달하게 됐고요. 대학도
작년에는 약간 좀 혼란스러웠지만 작년 2학기부터 빠른 교수님들은 이렇게 메타버스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고 사실 고등학교나 초중고에도 다 비슷한 유형의 온라인 수업을 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시중 은행들도 지금 국내 대형 뭐 5개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신입사원들을 이런 쪽으로 인원을 뽑고 MZ세 맞춤 마케팅으로 이렇게 은행권들 전부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에 지점을 개설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패션 업계 또는 가상의 쇼룸 이런 것들도 본물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주도 사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막 1700조라고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러한 시장에 민관 모두 뛰어든다 이런 얘기도 했고 18개 정부기관도 첫 메타버스 합동회의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걸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육청이나 또는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주력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뉴스상에 바로 나온 얘기고요. 이게 일주일 전에 제가 다 준비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메타버스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은 81%가 메타버스가 뭔지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교사들 81%가 메타버스 알고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내용 뜻하고 실제 이거 이용해 본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특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제페토 같은 이러한 것들을 써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보다 우리 교사들보다 훨씬 이쪽으로 앞서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이제 겟터타운에 관련된 뉴스를 잠깐 찾아봤는데 마찬가지로 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드림플러스 타운을 성료를 했고 또는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그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겟터타운을 활용해서 교사들 직무 연수를 이렇게 진행한 적도 있었고 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겟터타운으로 채용 설명회를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뭐 다른 회사들 뭐 SKT 같은 경우 전부 굉장히 많이 이 MZ 세대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했고 특히 이제 겟터타운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면 이제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유명한 플랫폼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몇 가지 플랫폼들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핫하게 쓰고 있는 그 네이버에서 쓰고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사진상 그림 이미지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제페토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고 오른쪽 아래에 이제 로블록스가 있고 그 다음에 SK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이프렌드 세 가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사실 일 사용자가 5천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사용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특징이고 사실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많이 됐고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아주 가열차게 만들어 있는데 가입자가 2억 명 중에 MZ세가 80% 달한다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성인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들, 고학년 또는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거에 가입해서 이용을 했었고 학생들한테 어떤 활동을 좀 많이 했느냐고 물어보면 가상 공간에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같이 수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랑 조금 다른 거는 로블록스는 이제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 어떤 공간에 모여서 사실 만나진 못하지만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대화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 게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즉 삶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렌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보다는 사실 저희가 좀 필요한 거죠. 어떤 거냐면 모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어 있고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활용 플랫폼 아까 잠깐 설명했던 이제 제페토를 잠깐 볼 수 있는데 이게 올해 순천향대학교에서 입학식을 할 때 학생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상으로 학생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지금 보면 제페토를 이렇게 입학식을 하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죠. 얼마 전에 저희 졸업생이 왔는데 자기는 입학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대학생인데 학교를 못 가봤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얼른 그런 게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 하나은행 같은 경우인데 이제 메타버스 활용을 해서 뭐 유닛리더 회의라고 해서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제페토를 활용한 이제 교실 환경입니다. 교실 환경. 그래 이것도 다 꾸밀 수가 있는데 뭐 제페토 빌드잇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만의 이제 뭐 아바타죠. 아바타를 꾸민 겁니다.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교실에 다 입실을 해서 앉아 있으면 이제 가상의 경찰관도 또 아바타죠. 그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헤드셋을 통해서 영상도 송출받고 소리도 송출받기 때문에 실시간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즐겁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제페토 빌드잇으로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꾸민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추가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는 클럽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 카페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요. 팀원들과 뭐 일정 시간에 문자 주고 오늘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개인적인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금방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허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페토 빌드잇으로 제가 저희 학교를 지금 아직 다 완성 못했고요.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은 외관하고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완성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24개 저희 학교는 24개 클래스인데 24개 교실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을 각 반에 다 집어넣고 선생님들도 여기 들어와서 가상 공간으로 이 메타버스 안에 하나의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수업이랑 연수죠. 오늘 연수하려고 하는 이제 메타버스 활용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인데 이제 그래픽은 사실 처음에 제가 접근했을 때 제페토로 하다가 갑자기 게더타운 넘어왔더니 그래픽이 왜 이래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2D 그래픽이고 아직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영문만 존재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수업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줌보다는 굉장히 또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제페토하고는 좀 다른 부분에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걸로 수업을 올해 1년 해봤습니다. 근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어떤 플랫폼들이 있겠지만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줌하고 잠깐만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 줌도 뭐 좋은 게 있고 저희가 뭐 교육청 지식 계정으로 하는 뭐 미트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실제 아바타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학생들한테 한 수업이 중간쯤 진행됐을 때 어떤 게 즐겁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루하지 않다, 재밌고 흥미가 있다, 친구들하고 브린토이 할 때도 즐겁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들을 많이 중간에 배치할 수 있는데 뭐 방탈출 게임이라든지 시험 문제를 쫙 그 안에다가 방에다가 숨겨놓고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답을 저한테 제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우수할 수 있고 또 DM 간의 즉 옆에 있는 친구들 또는 그룹 또는 전체한테 뭐 채팅 메시지 같은 것도 주고받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프로그램을 깔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롬 앱 접속을 딱 하고 나서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화상대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바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환경이 이제 이루어지는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가지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전까지는 PC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또 노트북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비용을 말씀드리겠지만 25명까지는 무료로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25명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비용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협업과 소통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사용해 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전 질문지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런 질문해서 그걸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25명까지는 무료 사용이 가능한데 어떤 학급 같은 경우에는 25명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저도 뭐 이 플랫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지만 월 사용 비율로 보면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오브젝트 수는 별 상관없지만 사용자 1인당 비용이 그 동시 접속 인원에 따라서 뭐 7불, 15불, 21불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25명 이하까지는 무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5명 이하는 많이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좀 넘어가는 경우는 이 비용 때문에 좀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더타운 사용법을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가 게더타운을 열어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 사용법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로 뒤쪽에 한번 접속을 해서 실제 그런 상황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접속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주소창에 게더타운만 딱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롬을 치고 게더타운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구글 계정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구글 계정에서 이렇게 구글 아이디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게더타운으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접속이 쉽죠. 그래서 일단 게더타운으로 접속할 수가 있고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게더타운을 네가 만들 거니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데 들어갈 거니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게더타운을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창이 뜨게 되면 이 템플릿으로 이미 게더타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템플릿으로 이미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옆에서 오피스 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여기 지금 체크해 놓은 뭐 에듀케이션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컨퍼런스 창도 만들어 놓고 다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을 꾸미고 싶으면 시간이 많을 경우에 하나하나 꾸며보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제가 추천한다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수많은 템플릿 중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템플릿 하나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에디트 메뉴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수정하는 게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좀 빨리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여기 25명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무료가 있는 그 창으로 접속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물어봅니다. 너 이 게더타운의 방 이름을 뭘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본인 교과목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잉글리시 클래스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지만 뭐 자기 교과목에 대한 거거나 아니면 자기 학급방에 대한 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주소를 이제 유출이 돼도 들어오는 거를 조금 제한하고 싶거나 또는 저희 반끼리 수업을 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단위 반끼리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자리 정도 패스워드를 넣고 넣어주게 되면은 접속할 때 저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그 패스워드 입력한 학생에 한해서만 접속이 되기 때문에 뭐 일부 사람들이 접속할 일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제 방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더타운이 어쨌든 서로 상호 교환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이제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을 쓰는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PC를 쓰는 경우에는 캠이라든지 또는 헤드셋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바로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뜨면 왼쪽에 에디트 캐릭터를 아래서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다양한 많지는 않습니다. 제페토처럼 그래픽이 화려하지도 않고요. 그런 이제 캐릭터들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하고 오디오들을 여기서 뭐 정상적이라면 바로 뜹니다. 뜨면은 그대로 조인을 누르게 되면 이 안으로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맵이 있는 경우에 그 맵을 갖다가 이제 뭐 수정할 거냐 또는 그냥 바로 들어갈 거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매니지 스페이스나 또 에디트 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맵은 초기에 접속할 때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활용할 거야 그러면 그냥 매니지 스페이스 들어가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조금 뭔가 수정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에디트 맵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 매니지 스페이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게더타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다 내가 맵을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거나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에디트 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이미 만들어진 맵에 대한 수정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맵도 이렇게 에디트 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오브젝트를 뭐 생성하거나 또는 뭐 타일 이펙트 같은 효과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오브젝트가 제일 많이 쓰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플로어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방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삥 둘러서 벽 같은 걸 세우게 되는데 그 벽을 세우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플로어 같은 경우는 왜 벽을 세워야 되느냐? 사람이 지나갈 때가 있고 지나가지 말아야 될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2D 화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줘서 그런 걸 못 지나가게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요. 타이틀 이펙트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무기구부터 해가지고 또는 뭐 책상, 모니터, 의자, 그래 각종 사무기기 용품들 이런 것들이 이 오브젝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잘 모르면은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 창에다가 그 검색창에다가 뭐 보드 이렇게 만약에 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것들이 쭉 뜨게 되죠. 뭐 블렌팅 보드라든지 화이트 보드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내가 이거 쓰고 싶은 자기만의 어떤 보드를 클릭해서 그냥 더블 클릭해가지고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금 에디트 맵에 바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치도 할 수 있고 화분도 배치할 수 있고 하여간 잘 모르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 이 전체 오브젝트를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거는 서치를 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놀다 보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그것도 싫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템플릿을 그냥 바로 적용하셔도 아까 그런 교실 화면이 그대로 구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또 좋은 게 한 가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방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본 템플릿으로 만든 게 지금 보는 이 룸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는 제가 클래스룸 오른쪽에 이제 교실이 있고 왼쪽에는 분인토에 딱 두 가지로 해서 만들어 놨었는데 요게 기존에 있던 템플릿 갖다가 이렇게 구현해 놨는데 제가 여기 추가를 한 것을 보게 되면 뭐 게임존이라든지 또는 이 보드, 블렌팅 보드 여기 이거는 저희가 패들렛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과 게임을 하려고 방을 추가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탈이라고 해서 제가 오른쪽 맨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만약에 오게 되면은 제가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드는 다른 방으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들을 그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때 바로 이렇게 뉴 룸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주게 되면 새로운 방이 만들어집니다. 현재는 클래스룸 방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클릭해서 방을 추가로 만들게 되면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물론 저한테 보여지는 방은 이 처음에 만든 이 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방은 어디 가서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탈에 위치하게 되면 그 방이 보이게 되고요. 물론 에딧맵에서는 그 방을 수정하고 고칠 수가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오브젝트 옆에 있었던 그 타일 이펙트를 잠깐 보게 되면요. 이 타일 이펙트의 명령이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임파서블, 그다음에 스파, 그다음에 포탈, 그다음에 프라이빗 어레이, 그다음에 스폴라이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건 각각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은 많은 기능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능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요거에서 저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실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타일 이펙트로 해서 이 교실의 경계를 만들어주면 이 타일이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문을 따로 타일을 깔지 않는 문을 만들어주면 그 문으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파는 초기 진입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로그인을 하고 게더타운으로 딱 들어왔을 때 어디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스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탈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이동이라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지금 기존에 세웠던 공간과 제가 추가로 만들었던 룸이 있을 때 기존의 공간과 추가로 만들어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포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위치를 지정해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되면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빗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룹 활동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위에서 봤다시피 제가 여기 분임 토이를 6팀을 만들 수 있도록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제가 번호로 이렇게 분임 토이 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요 분임 토이 존 안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요 학생들끼리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임 학생들은 이분임 요 박스 안에 들어와서만 분임 토이가 가능한 거죠. 즉 1, 2분임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결정해 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프라이빗 어레이가 되고 있고요. 이건 뭐 번호를 이렇게 해줘도 되고 또는 뭐 번호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역 설정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교사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한테 다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교사의 그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딱 그 메뉴에 뜹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학생들한테 다 제 목소리가 나가고 제 화면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학생들한테도 그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긴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두 군데를 해놨는데 이 왼쪽에 아래 연단이 하나 있고 오른쪽 위쪽에 연단 밑에 이게 마이크 스피커 같은 모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 자리에서는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만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는데 나 전체 반 학생들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마이크 자리까지 와서 이 스피커죠. 스피커 모양까지 와서 딱 위치를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한테 그 내용들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명령어는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뭐 이거를 그냥 한 번 더 보실 수도 있겠죠. 게더타운 학습자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 재밌던 게 뭐였냐면 입시를 해서 나랑 친구랑 멀어지면은 카메라도 꺼지고 마이크도 꺼집니다. 그런데 한 5발자국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 카메라도 켜지고 마이크도 켜져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그 현실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교실 안에 막 웅성웅성 모여있고 캐릭터가 있다 보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왼쪽에 쭉 나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친구한테 그 팔로우 같은 거를 딱 그 메뉴가 뜨는데 그 메뉴를 클릭해주면 제가 그 친구만 이렇게 스토킹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쪽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쪽지를 보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학생한테 보낼 때는 뭐 에브리원으로 해서 전체 학생 보낼 수 있고 또는 nearby 그래서 아주 가까이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사실 근데 이건 크게 별로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써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발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화면 중앙 아래쪽에 이쪽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화면이 있는데 이 모니터 화면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본인 컴퓨터의 화면이 이 방에 있는 전체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또는 분임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임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그런 기능들, 뭐 이런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막 같은 공간에 게임을 서로 하려고 막 모이게 되면 같은 공간에 막 20명의 학생들의 아바타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길이 막혀요. 그러나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궤도탄으로 하면서 쓸 수 있는 그 키보드의 키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X키랑 G키입니다. 그 X키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어느 근처에, 즉 오브젝트 근처로 갔을 때 그 오브젝트가 활동할 수 있는 오브젝트라면, 화분 같은 경우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지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처에 가거나 또는 게임존 근처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누르라고 플레이스 X라고 뜹니다. 그 X가 뜰 경우에 키보드 X를 누르게 되면 그 화면이 뜨는 거죠. 게임 화면이 뜨거나 또는 게시판이 뜨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고스트 모드.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에 학생들이 일정에 몰려 있어요. 근데 나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가지? 돌아갈 길도 없고 할 때 바로 G키를 누르게 되면 본인이 갑자기 투명인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키보드의 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X키, 두 번째는 G키가 되겠습니다. 자, 고투 스페이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화면 보면은 좀 제가 혼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아무도 없죠. 혼자 들어와서 지금 돌아다니는 거고요. 제가 이 방을 꾸며놓은 건 자, 오른쪽에 클래스룸을 꾸몄고요. 자, 블렌틴 보드에는 제가 아까 했지만 패들렛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그날의 수업 내용들을 저 게시판 위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제가 뒤에 잠깐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제가 할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초대해야 되느냐? 자, MBC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초대 화면입니다. 이제 저거를 이제 저 버튼을,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1시간 단위 또는 하루 단위 뭐 이렇게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업이 뭐 1시간 단위도 있고 또 하루 단위도 있고 4시간 단위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카피 링크를 클릭해 주게 되면 임시 링크 주소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됩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사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클래스룸에 그날 수업 내용들을 다 올려놓고 그다음 학생들한테 클래스룸에서 오늘 내용이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추수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게더타운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하고 제가 주소를 클래스룸의 게시판으로 보내주게 되면 학생들이 그 주소를 타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링크가 생성이 돼야 되고요. 그 링크는 매 시간 또는 매일 또는 수시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만들어진 게 없어지거나 뭐 계속 유지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사실 저희가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유지가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초대하는 건 이제 맨 왼쪽 아래에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채팅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채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nearby 또는 everyone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할 수 있는데 내가 근처에 있는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위에 거 선택해 주고요. 전체 학생한테 말할 때는 everyone 선택해 주고 채팅을 하면 그거를 학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을 떠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제가 좀 확대를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또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제 아바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이쪽에 있는 여기를 클릭해주면 제 이름하고 또는 아바타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번호하고 이름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번호 이름으로 꼭 들어오라고 하고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을 때는 이걸 눌러서 번호 이름으로 들어와라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은 바로 맵입니다. 맵. 그래서 제가 방을 2개를 만들었든 3개를 만들었든 맵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맵의 모형이 보여지게 되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모니터 화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면을 공유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교사는 자기 컴퓨터 화면을 모든 학생들한테 전송할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끼리도 발표한 학생들은 이걸 눌러서 자기 화면을 전체 학생들이나 또는 선생님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이제 이모티콘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6가지 어떤 의사표시 이모티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안녕 흔드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하트 모양 또는 이제 꽃이죠.
꽃인가요? 뭐 꽃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고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잘 모르겠던 물음표도 있고 이제 6번 항목이 이제 이렇게 손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들어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궁금할 경우에 손들어 그래도 손바닥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질문은 저한테 뭐 채팅으로 하거나 또는 가까이 와서 속삭이기도 해요.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그 친구와 저 둘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하는 용도로 이게 사용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5개 메뉴가 주 메뉴인데 요 두 번째 있는 메뉴 같은 경우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 두 번째 있는 메뉴는 사실 에디트 맵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뭔가 갑자기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 위쪽에 보면 설정 화면이 있는데 이 설정 화면은 스페이스 억세스 즉 접속하는 부분 요것만 하나 아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 설정을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 패스워드 설정을 했었죠. 4자리나 4자리 정도 설정해 줬는데 그 설정 패스워드를 바꿀 경우에는 여기서 바꿔주고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해놓은 패스워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아까 G키 말고 이제 X키가 하나 나왔습니다. G키는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고스트. 그래서 학생들이 막 몰려 있거나 그럴 때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고스트 문으로 해서 G를 딱 누르면 제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이동키는 두 가지입니다. 방향키를 해서 이동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키보드의 왼쪽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더블 클릭 지점으로 아바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제가 이 화면에서 얘기해 준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1팀의 그 게시판 앞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X를 눌러라 이렇게 하는 표시가 뜨게 되죠. 그럼 저거를 키보드에서 X를 누르게 되면 즉 저 게시판 화면으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여기만 뜨는 게 아니라 이 화면 제가 만든 거 같은 경우에는 게임존 근처에 가서도 뜨고 또 그 옆에 있는 공식 클래스룸 보드 게시판 앞에 가도 뜨고 또 중간에 있는 이런 블랙팀 보드 앞에 가도 뜨게 됩니다. 즉 새로운 오브젝트가 열릴 수 있는 창에는 항상 이 표시가 뜨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동을 하게 되면 X를 누르게 되면 그 창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아까 뭘 주죠? 인비트 해가지고 주소를 생성을 했죠. 생성을 해가지고 학생의 주소를 뿌려주면 학생들이 딱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맨 위에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쫙 정렬해서 들어온 게 눈에 보입니다. 요거는 번호 순서로 쫙 정렬을 해주더라고요. 이 컴퓨터에서. 그래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번호 이름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쭉 들어와 있고 똑같은 아바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똑같이 있으면 바로 기분 나빠하면서 다른 아바타를 어떻게든 변경을 해서 자기만의 특징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교사기 때문에 학생들 일부분을 전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학생들 얼굴을 다 볼 수도 있고 또 분인별로 지금 이동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분인별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 볼 수 있지만 학생들 화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분인들 얼굴만 보이겠죠.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와 패스워드를 받아 입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1팀한테 가까이 갔습니다. 제가 여기 1팀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온 상태죠.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제가 학생이 몇 명이냐면 1명, 2명, 3명, 4명 있기 때문에 위쪽을 보게 되면 제가 얼굴은 가렸지만 4명의 학생들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맨 왼쪽에 제 얼굴이 보이죠. 즉 이 분임 안에는 총 5명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되고 이 5명끼리는 서로 토의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공통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팀의 그 게시판에다가 그 과제 부과를 쭉 해놓은 겁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과제 부과를 해놓으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오늘 내가 할 과제가 이거구나 하고 1번, 2번, 3번 과제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꼭 얘기하는 게
협의를 해라, 협동을 해라. 그리고 팀장이 주관이 돼서 서로 토의 토론을 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그리고 PPT 작성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을 해라. 그런 게 굉장히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PPT를 열어서 동시에 그 PPT를 보면서 내용들을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다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좀 노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각각의 역할이 다 있고 나중에 발표할 때 이 친구는 어떤 걸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걸 했습니다. 이런 것들 내용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뭐 제가 확인해보고 중간에 또 저는 계속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교사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맨 아래쪽에 보면 1, 2, 3, 4, 5, 6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 번호만 이동하게 되면 각 팀들의 활동 상황을 저는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팀별로 돌아다녀도 되고 또는 분인별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1팀은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고요. 2팀을, 3팀이군요. 3팀을 갔더니 3팀도 마찬가지로 3팀은 제가 주제를 다른 걸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3팀도 지금 과제를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1번, 2번은 제가 작성한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아마 학생들이 과제 진행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PPT 작업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과제 진행을 하면서 자료 모은 것들 갖다 붙여놓고 설명하고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뒤에 팀별 영상으로 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팀이 지금 분인 토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학생들이 3명이라서 실제 화면에 보면 여기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3, 4명 학생들이 보여지겠죠. 지금 저만 빼고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다른 걸 뭘 드시네요. 전 배가 고픈데. 선생님들 지금 제가 너무 달리고 있어가지고 배가 고픈지 어쩐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벌써 200명 넘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퀴즈도 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퀴즈 내고 해서 퀴즈도 맞추시고 제가 잠깐 물 한 모금 먹고 계속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배정된 시간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시간 구애 안 받고 제가 하는 데까지 좀 하고 다음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임 토의 수업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죠? 분임들이 발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 보고 제가 다시 클래스룸으로 이동하세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 쭉 앉아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팀장님 나오셔서 발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룸 공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빗 어레이 공간입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학생들 마이크를 전부 끄도록 만드시거나 또는 선생님이 끄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발표 학생 소리만 정확하게 들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화면 공유 정도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발표 학생을 중앙에 위치시키게 하고 아래쪽에는 화면 공유를 눌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학생의 PC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모든 그 클래스룸 안에 공간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지금 여기 신혜진 학생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은 이 신혜진 학생 PC의 PPT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쭉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팀별 발표 이제 다른 팀이 또 나왔죠. 다른 팀이 나와서 이 친구도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또 다른 내용이겠죠. 아까 3팀 유니버스였는데 그 게임 시장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지금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게더타운으로 수업을 했을 때 좋았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클래스룸 수업하고 좀 다르게 지금 클래스룸 수업에서는 예를 들어 분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토익토론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최우선을 삼는 게 뭐였냐면 20명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잘하는 학생 몇 명이 빨리 끝내는 거를 원치를 않아요. 저는 수업을. 제가 항상 핵심은 뭐였냐면 좀 뒤떨어진 학생이나 좀 부족한 학생들이 같이 가는 방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수업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코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분임 토의 수업이나 이 토의 토론 수업들이 되게 좋았던 게 자, 4명의 팀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팀을 만들어 주고 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빨리 가는 것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100m를 안 가도 80m를 다 가는 거를 원하는 수업, 이런 수업이 저는 좀 괜찮고 이상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게더타운을 활용했더니 제가 클래스룸으로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얘가 많이 상세를 시켜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당연히 클래스룸에서는 불가능한 모든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한다는 거, 그리고 게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요거는 멈추고 그러면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얘가 첫 번째 보여드릴 동영상은 처음에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제가 출석 후기라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제가 지금 출석을 부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출석을 부르면 지금 잡음 같은 게 좀 들리는 것은 지금 학생들의 음성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인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이름을 학생들은 어떻게 좀 보이지 않으니까 손을 드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출석이 끝나면 다 잘 들어왔네요. 저희 여기 없는 학생들은 지금 다 취업 나가 있어서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보겠냐면 분임토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분임토의 장소로 이동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전에 이제 뭐 제가 오늘 게시판은 뭐가 있고 이런 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게시판 활동에서 오늘 해야 될 것들 뭐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를 못 참고 학생들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뭐죠? 이렇게 채팅을 막 하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고요. 뭐 그런 게 보이죠. 지금 이동하는 거 이제 분임, 자기 팀으로 전부 이동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이 끝나면 이제 수업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 게시판 확인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가 보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1팀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팀 학생들이 지금 얼굴이 보이고 이 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1팀이 지금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자기 과제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1팀 제가 1, 2, 3번 과제를 내줬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뭐 텍스트도 치고 내용도 치고 또 토론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팀에 또 왔습니다. 다른 팀 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여한 과제들이 이렇게 뜨겠죠. 부여한 과제들이 뜨고 이 과제를 뭐 정리하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이 팀은 이걸 보고서 뭐 토의 토론 학원 또는 파트 작업 만들고 하면서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출석 체크하고 분임 토의를 하라고 얘기한 상태고요. 과제는 미리 다 부여를 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임 토의가 끝났으면은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발표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게더타운으로 할 때 사실 절대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템플릿을 꼭 활용해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제가 지금 발표를 학생들한테 시키는 화면이고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1팀의 학생이 나와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은 이제 발표하는 학생들의 화면을 확인하겠죠. 지금 1팀이 아마 나와서 이렇게 인공지능 개념을 지금 발표하는 것 같고요. 강한 AI는 분류 뭐 이런 거. 지금 막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건 학생이 발표하는 PPT 제작, 자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건 지금 이 팀이 또 나와서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이 팀이 또 그러면 학생이 이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를 눌러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화면 공유 상태가 됐죠. 이렇게 하면서 이 팀이 자기 또 발표를 하는 거고요. 소통이 잘 이것도 3팀인가 봐요. 3팀도 나와가지고 또 결론적으로 AI가 자기가 미치는 정한 파괴적 주제에 영향력은 어떠한 것들을 향후 10년 발표하고 동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발표를 쭉 이제 하게 되면 이건 또 업무 다른 효과, 팀 체결식을 같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4개 했고요. 팀을 아까 만들어놨으니까 CU 4개 팀들이 청담장을 발표를 하는 오픈하고 장면들을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온오프라인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보다 학생들이 뭐 딴짓하는 학생도 거의 없고요. 그 시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3, 4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수업도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는 실제 게더타운 이제 화면입니다.
저희 여기 지금 4분의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동하고 싶을 때 더블 클릭하면 이동하게 되고요. 자, 아까 설명했던 게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만드실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쪽 게시판에 오시게 되면 이제 블렌틴 보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잠깐 오게 되면 이렇게 X가 뜨게 되죠. X를 한번 눌러보면 제가 패들렛으로 만들어 놓은 오늘 수업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패들렛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부터 해서 이 게더타운에서 걸 수 있는 그 협업할 수 있는 그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가 이제 패들렛을 하나 게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출석 책임하고 복습, 내용, 수업, 그다음 이해도, 모두 말답 내용, 그다음에 질문하는 거, 수업 후기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학생들 보고 여기 들어와서 뭐 질문도 하라고 하고 또는 과제도 내라고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설명했던 거 잠깐 이제 해보면 지금 김태 선생님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입니다. 김태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 제가 보이는 거는 저는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제가 김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근처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김태 선생님이 활성화가 되면서 김태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학생들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켜라고 그랬고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끄게 되면은 화면이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죠? 예, 김태 선생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즉 김태 선생님하고만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선생님하고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조민경 선생님이나 권기천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를 가거나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1구역 안에 들어오면 다시 이 세 분들하고 만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제 이름을 클릭하고 이걸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인 저는 모든 학생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모든 학생한테 내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별 학생들한테는 자기 팀에 가 있고 이 팀은 외롭게 혼자 이민호 선생님 계시네요. 그럼 김태 선생님 이 팀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김태 선생님이 이 팀으로 이동을 이제 하시겠습니다. 이동해 보세요. 이 팀으로 이동해 보시고 제가 1팀에 이제 과제를 주었는데 과제를 준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올라가서 X를 누르게 되면 1팀에 제가 준 과제 내용이 이렇게 뜨겠죠. 네, 이렇게 오늘 제가 급하게 구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 내용을 주면 1팀 분원님들은 이렇게 1팀의 내용을 보고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오른쪽에 뭐 과제 내용에 대해서 뭐 캔버스를 활용하거나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위에 X를 누르게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 뒤쪽에 아까 포탈도 있을 수 있고요. 왼쪽 메뉴 중에 아까 하지 않았던 메뉴 두 번째 메뉴 있습니다. 빌드란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도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분을 클릭하게 돼서 화분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 화면에 바로 화분을 하나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픈을 눌러가지고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우려면 이레이저 가지고 이 화분을 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걸 닫아주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에디트 맵에서만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다가도 급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생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설정을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세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채팅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인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전체 공지도 할 수 있고 부분 공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한테 심심할 때 쉬는 시간에 게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게임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같은 거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피아노 화면이 뜨면서 이제 구글에 이제 피아노맨 뜨는 거죠. 그럼 내가 누르게 되면 피아노를 칠 수가 있게 되고요. 동시에 여러 명이 칠 수 있습니다. 게임존에 들어가서 뭐 테트리스를 누르게 되면 테트리스 화면이 나오게 되고 테트리 동시에 막 10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누가 제일 빨리 했는지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뭐 시작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 제일 먼저 끝낸 친구들, 뭐 제일 늦게 끝낸 친구들 벌칙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뭐 이런 재미난 기능도 여기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면은 마찬가지로 교실에 대한 기본 공지사항을 올리는 클래스룸 같은 거 눌러서 화이트보드를 눌러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내용이 더 많은데 시간 더 이상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당장 접근을 해야 하고 싶다 또는
뭐 이렇게 부임 토의나 아니면 팀별 수업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하고 싶을 때는 게스트하우스로 바로 할 수 있고,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는 한 2시간이면 됐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1시간 공부하고 바로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바로 접속해가지고 바로 자기 거 만들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거는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인 것 같고, 그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플랫폼으로 하시다가 또는 가끔 심심하거나 애들이 지루해할 때 이쪽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딴짓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방지할 수도 있고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급하게 설명을 한 감도 있지만 여러 선생님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게스트타운으로 자기만의 수업을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짬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여러분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급하게 달려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의 기본 잠깐 이론하고 오늘 수업했던 게스트타운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좋은 선생님으로 좋은 수업 플랫폼 활용하셔가지고 좀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어떠셨나요? 지금 그 올라간 강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된 감이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아이들 81%는 그런 새로운 것에 익숙한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이 먼저 이런 게 있다더라, 또 이런 데서 한번 수업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흥미 또 재미 이런 걸 좀 추구하는 지금 우리 세대다 보니까 그런 연구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게더타운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한번 말씀하셨던 걸 이렇게 한번 빌드 해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크롬북이 이제 그 뭐 아이패드, 탭, 크롬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롬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 권순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크롬북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박수 칠 수 없으니까 우리 채팅창에다가 짝짝짝짝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크롬북 활용에 대해서 소개보다는 사실 크롬북을 소개해드리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들이 아마 크롬북을 낯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크롬북 소개가 아마 위주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활용 사례인데 사실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는 크롬북을 아직 이제 구매해놓고 이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수업에는 활용을 못했는데요. 네, 기대가 되는 크롬북 활용. 나중에 이제 혹시 또 시간이 되게 되면 제가 수업했던 사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해서 크롬북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거에 수업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크롬북 혹시 선생님들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실까요? 네. 화면 보이나요? 네. 네. 화면 잘 안 나오네요. 네네. 크롬북. 네, 이 크롬북은 딱 보면은 일반 노트북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사양의 노트북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조금 저렴해 보인다, 싸 보인다, 네, 금방 공장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실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1인 1PC, 요즘에 BYOD 사업 이제 진행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1인 1PC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학생들한테 저렴하면서도 아주 가장 활용도가 높은 가성비라고 하죠. 요즘에 그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 가성비가 있는 그런 제품 어떤 게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저는 크롬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크롬북의 장점은요. 먼저 저렴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릿빠릿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리하는 속도라든가 그런 게 이제 크롬 OS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느려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고요, 간단하고요, 또 관리하기도 좋고요, 또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보안 걱정도 덜어놓으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크롬북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뉴스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로 이제 원격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이제 이런 크롬북 같은 기기의 보급이 엄청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크롬북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기들은 참 많아요.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패드도 있고 아이패드 특히 스마트패드 중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가장 많이 보급된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롬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저는 사실 아이패드가 수업에 더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전에도 벌써 크롬북이 미국 시장에서 60%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지금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저희 되게 많이 판매가 됐더라고요. 연간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00대에서 4천만 대의 크롬북이 팔렸다고 하고요. 지금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검증된 기계라는 거죠. 초창기 2011년도에 초창기 나왔을 때는 이거 크롬북 도대체 이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도대체 왜 이걸 살까라는 고민이 됐던 기기였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역시 수업에 쓸 수 있겠구나. 이따가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수업에도 그리고 정말 간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기입니다. 또 요즘에 이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크롬북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노트북이나 스마트패드 대신 이 크롬북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대략 작년 4월 기준으로 대략 한 750개의 초중고 학교에서 지금 이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크롬북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반 노트북이랑 스마트패드랑 다른 점은요. 이 크롬 OS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크롬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노트북처럼 키보드로 쓰실 수도 있고요. 접어가지고 패드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블릿이랑 노트북의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롬북은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세팅이라고 하죠. 학생들을 수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 같은 거를 정말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마다 저도 이제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이전에 수업했던 자료가 학생들이 로그인했던 기록이나 그런 게 남아있어서 다음 수업에 항상 재부팅을 해주거나 재부팅하면 또 기존에 있던 게 다 날아가니까 지워지니까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크롬북에서는 로그인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그런 설정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이고요. 또 크롬북은 한 회사에서 독점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고를 수 있는 제조사 여러 가지다 보니까 각각 자기 학교에 맞는 제조사를 선택을 해서 조금 저렴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구매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과 태블릿의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를 놓고 입력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스타일러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특히 대부분 크롬북은 기본이 다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크롬 OS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걱정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컴퓨터실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이것저것 설치를 해옵니다. USB도 담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가져오다가 보면은 분명히 교육청 망에서는 바이러스 같은 걸 다운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다 대부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USB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이러스가 같이 복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크롬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아주 거기 자체적으로 보안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항상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플레이스토어 저희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앱 같은 거를 여기 크롬 OS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웹 스토어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크롬 브라우저에서 쓰는 웹 스토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매력은요, 사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크롬북이나 수업하는 데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유지 관리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진짜 기기가 정말 많이 구입이 되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힘듭니다. 막 한 10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걸 관리하지?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가 100대, 뭐 아이패드가 한 170대 정도가 있는데 네, 혼자서 그거를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마 여기 접속해 주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 정보기기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일일이 애들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그런 걸 할 때 그게 일일이 대수가 점점 더 늘어날수록 그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동기화기는 아니면 또 G 수익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편리하게 그 클릭 한 번으로도 유지 관리가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크롬 OS입니다. 간단하게 그 하드웨어, 사실 안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크롬 OS고요.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태블릿처럼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터치패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키보드 글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키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태블릿 PC, 그 스마트패드랑 비교를 하면요, 사실 스마트패드 애들 엄지족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지만요, 그게 조금만 커져도 사실 터치로 뭔가 글자를, 장문의 글을 입력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가 꼭 필요한데요, 이 크롬북에는 키보드가 당연히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또 마우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PC와 태블릿 중간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USB 포트를 통해서 마우스, 아니면 블루투스 마우스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마우스 기능이 지원이 된다. 특히 노트북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가운데 터치패드가 있어요. 터치패드로도 마우스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힙니다. 네, 접혀서 노트북과 태블릿의 중간 상태인 그 태블릿처럼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져온 제품 보시면은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보이시죠? 태블릿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죠? 네. 근데 고장날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데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품도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힌지 부분이 튼튼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마음 급한,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준비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은 터치패드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직관적으로 터치 스크린 이용해서 화면 터치해가지고 조작을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전에 그 개인정보, 그 로그인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그 간단한 검색이나 그런 거 수업에 활용하실 때는 이제 게스트로 로그인하게 되면요, 기존에 입력돼 있던 자료들은 쉽게 저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 매 시간 연결해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그전 수업에 학생이 썼던 개인정보 활동 같은 거는 지워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인 1PC면은 참 좋은데 1인 1PC가 안 되는 환경이라면 사용자 전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로그인, 그 지메일만 있었다면요, 지메일로 로그인하면은 각자 자기가 작업했던 거를, 학교에서 했던 거를 집에 했던 거를 학교로 바로바로 가져와서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웹스토어 프로그램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플레이스토어에 있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사용했던 앱도 설치해서 가능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크롬 OS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전 구글 도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G수익 계정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구글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크롬북의 특징 중에 하나, 관리하기가 좋다는 건데요. 이제 CU를 통해서, 그러니까 CU가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있으면은 쉽게 학생들의 OS의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요.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초기화하거나 여러 설정 같은 거를 이제 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여러 대의 크롬북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CU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계정을 제어하거나 특히 학생들이 로그인 하다가 비번 까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 로그인 계정을 확인해서 제어를 해주거나 아니면 분실이 되거나 했을 때는 잠그는 기능도 있고요. 그 외에 US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했거나 학생들한테 장난치는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거 요즘에 수업 시간에 몰래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URL 차단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CU 기능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은 돈을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뭐 얼마나 월 1년 단위로 뭐 대당 한 4-5만 원 정도의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제 단학교의 이제 수업 사례를 직접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에 있는 수업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충북 에너지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전교생한테 크롬북을 나눠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사에 가져가서 수업도 하고도요. 특히 코로나 전에부터 벌써 이제 크롬북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코로나 터져도 크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 시간에 활용도 하고요. 아니면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기술 시간에 도면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3D 건축물 모델링 수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 중앙기독중학교에서도요. 1인 1크롬북을 도입을 해서요. 소트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등학교인데요. 여기 잘못 나왔네요. 청년초등학교 건데요.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코딩 수업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PC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도 이 크롬북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노버에 있는 카카오 크롬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지금 저희 방송했던 게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 나오는 게 보이죠? 네, 보이시면은 이걸로 이렇게 터치를 이용해서 네, 할 수도 있고요. 키보드 이용해서 네, 입력도 가능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리고 배터리도 내장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이거 계속 지금 시범 삼아서 연구 중에 있어서 하루 종일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4-5시간 6시간 정도 이용해도 풀로 충전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네, 근데 화면이 조금 아쉬운 거는 네, 11점 한 12인치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좀 그게 아쉬운데요. 근데 수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8인치 스마트패드보다는 훨씬 더 크고요. 특히 스마트폰보다는 크니까요. 네, 수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영상 간단하게 크롬북에 대한 영상 보시고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